안녕하세요. 텍 세미나의 핵심 알려주는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기업에서 사용할 때 기업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관점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먼저 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최근 대세라고 하는지를 수세코리아의 최근홍 지사 등이 직접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직관적으로 잘 설명하는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색깔별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그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뭐 네. 컴퓨터 AI 서비스, 컨텐트 딜리버리, 미디어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 보시면은 숫자가 좀 많고 작고 색깔이 좀 다른데 내용들이 대부분 다 비슷하죠. 네. 상당히 비슷합니다. 90% 이상은 다 비슷한데 뭐 기업에서 쓰이는 모든 컴포넌트 다 컴포넌트들이 이제 다 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들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아 이거를 지사님 한 단 한 단 다 이렇게 찾으신 거예요? 네, 정리를 해서 제가 궁금했어요. 야. 각각의 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거를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과연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얼마만큼 차별성을 가지고 하고 있나 좀 궁금했어요. 근데 그래서 쭉 봤더니 대부분은 다 동일해요. 거의. 그렇네요. 자기가 뭐 강점 있는 한두 개를 추가하고 말고인데 이게 동일할 수 있는 이유가 이 근간이 전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공유되고 있는 걸 가져다가 서비스화하고 있고 그 생태계가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쓰이고 기업 현장에서 기여를 하고 있는 것들도 뭐 그런 부분들 때문 아닌가. 요즘 대세인 클라우드의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오픈소스이고 최근 가장 핫한 AI도 오픈소스가 대부분인 것을 보면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라고 하는 ABC, 즉 AI,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구현하는 중심에는 오픈소스가 있는 셈입니다. 이제부터 오픈소스 거버넌스 전문기업인 에스코아의 서성원 팀장이 오픈소스 개발자와 거버넌스 PM의 경험을 기반으로 오픈소스 관련 FAQ에 대한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오픈소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제 기업에서 오픈소스를 고를 때 뭐 우리 뭐 쿠팡 같은 데는 별점이라도 보고 별점과 리뷰를 보고 우리가 고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뭐 기토방에 들어가면 뭐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나요? 예, 그거는 뭐를 보면 돼? 팁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신다면. 깃허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그 레퍼런스된 횟수, 다운로드된 횟수, 그다음에 커미터, 그다음에 그 풀 리퀘스트라고 해서 컨트리뷰션 개수 이런 것들 종합해서 보면 이게 얼마나 잘 살아 있고 종합적으로 괜찮은 커뮤니티로 운영되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기능이 좋다도 중요하겠지만 얘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얼마나 얘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네. 이렇게 되는지를 잘 살펴야겠네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픈 소스를 쓰다가 이제 많이 곤란한 상황에 빠지시는 경우가 초반에는 되게 사람들이 열심히 기여해가지고 쓴 것들을 막상 가졌었는데 한 1, 2년 지나니까 갑자기 업데이트가 끊기고 이러면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그렇겠네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도입할 때 꼼꼼하게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작이 반이라고 도입을 잘해야지 그렇겠네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오픈소스를 기술 지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입 컨설팅부터 전문가랑 같이 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픈소스를 조직 내 역량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안 할 거냐 요 기준을 저도 이제 내재화 프로젝트를 해보고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해본 결과는 그 기준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중에 우리 회사 핵심 역량이다. 예를 들어서 전자회사, 그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플랫폼 핵심 역량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아웃소싱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도 오토노머스 관련된 오픈소스들은 자기 핵심 역량으로 가져 있어야 된다. 자기의 경쟁력과 관련된 부분에 내재화를 해야 되지만 OS, DB, 미드웨어 같은 범용 인프라 소프트웨어들까지 굳이 내재화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건 전문 기업하고 같이 일을 하시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자기 도메인에 특화된 건 내재화시키고. 그리고 나머지는 아웃소싱하면 선택과 집중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도입하다 보면 결국은 전 회사 구성원들이 어떻게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을 해서 진행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개발할 때 오픈소스를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되냐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 S봄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인데요. 원래 봄이란 네, 건 이제 네. 제조업에서 쓰던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서 제일 많이 보는 건 약 같은 경우, 약에 무슨 성분, 식품 같은 경우는 네네. 무슨 성분이 있느냐, 그것처럼 그 소프트웨어도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이 뭐뭐가 있느냐, 그것들 쭉 목록을 뽑아내는 겁니다. 네. 검색 엔진으로 유명한 엘라스틱 서치 같은 경우는 저렇게 뽑았을 때 500여 개 정도의 구성 요소를 갖고 있어요. 아, 예. 네네. 그렇게 굉장히 많이 오픈소스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걸 추출해 주는 게 SCA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컴포지션 어널리시스라는 툴이 있고 상용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다 있습니다. 그럼 저 SCL을 이렇게 돌리면 그 기업에서 갖고 있는 네. 다양한 소프트웨어 옵소스들이 이제 뭐가 있고 거기서는 또 컴포터가 뭐를 또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네. 일목에 다 딱 네, 나오겠네요. 그건 나옵니다. 다만 근데 여기서 운영 쪽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거는 이 구현 단계에서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것만이고 우리가 쓰는 OSDB, 미디어 같은 인프라 소프트웨어들은 S봄에 나오지가 않고 이거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인벤토리라고 해서 별도로 따로 추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S봄 플러스 소프트웨어 인벤토리를 다 합쳐야 내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오픈소스 목록들이 오케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S봄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네. 그 소프트웨어 인벤토리는 인프라 레이어 네. 이렇게 이해하면 두 개를 다 합쳐야 네. 예, 모든 게 종합이 자, 돼요. 근데 S봄에서 뭐 21년 바이든 정부 행정명령인데 저 무슨 말입니까? 저게? 저게 어. 그 미국의 그 주요 정부랑 기업들이 큰 보안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20년도쯤에.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들을 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각종 서비스나 솔루션들의 내에 있는 오픈소스 컴포넌트들을 다 추적을 해야 그걸 빠르게 대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저런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이고 국내에는 또 그 금융 쪽이 특히 이 부분이 핫한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오픈소스 활용 가이드라는 가이드를 제시를 하면서 거기에 오픈소스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놓고 그 부분을 이제 의무화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업과 이제 수출기업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네, 요 부분은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저런 것도 있겠네요. 미국에서 요새 네. 중국하고 워낙 하니까 네. 중국 스파잉 하는 거 되게 네. 우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뭔가 S봄에서 봐가지고 혹시나 네. 그 뭐 자기네 뭐 국익을 해칠 만한 것도 있는지 없는지 네, 그게 체크해보는- 핵심입니다. 네. 뭐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오픈소스 이제 입문해가지고 나도 이제 그래 커뮤니티 이거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커뮤니티 활동 어떻게 해야 될지가 막막한 사람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좀 이렇게 네. 입문자들한테 팁을 주신다면 그런 거는 이제 그 리눅스 커널 같은 경우는 가이드가 잘 나와 있어요. 근데 네. 그 프로세스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는 그 역지사지로 그 메인테이너와 커미터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새로운 코드를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올렸어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많은 커미터들을 봐왔고 지나간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뢰를 쌓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멋진 코드를 올렸어라고 했을 때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약간의 주변 일도 좀 해야 되고 네. 이렇게 차근차근 다가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픈소스 컨트리뷰션의 제일 중요한 건 인내심과 포용력, 역지사지의 포용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좀 시간을 갖고 해보시고 대신에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CNCF 같은 경우는 워낙 오픈소스들이 많이 나와 있고 문서화 작업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된 문서를 한글화 번역하면서 한글 생태계를 만들고 한국 사용자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이제 점점 확대해 나가면서 나중에는 나도 정말 핵심 엔진에 이런 코드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점점 발전해 나가시길. 네. 예. 이게 더큐멘테이션 해보면 그 문서대로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문제가 생겨요. 그럼 그런 거라도 찾아서 더큐멘테이션 하나씩 추가하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 안 됐는데. 자, 근데 그런 이제 오픈소스 커뮤니티 뭐 활동 자기가 경험 해본 것이 그런 걸 하는 것이 네. 뭐 여기 이 회사 이제 기업에 다니는 분들 커리어 면에서 네. 뭔가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인생에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그것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그 점점 이제 세상 자체가 글로벌화되고 그 온라인을 통한 협업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오픈 소스 자체가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내 자체 커뮤니케이션 역량, 기술력도 쌓였지만 지금은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엔지니어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거 자체가 자연스럽게 쌓이게 돼 있어요. 커뮤니티에 그 빡빡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줬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충분히 그 스탠다드에 준하는 협업 역량을 가졌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 개발자 뽑을 때 오픈 소스 그 커뮤니티 컨트리뷰터다 하면은 네. 레주메 필요 없이 그냥 그 링크 하나 딱 주면 됩니다. 네. 아, 그래.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네요. 우리가 예전에는 뭐 20세기만 해도 이제 만나가지고 뭐 형님 뭐 이런 거 잘하는 사람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디지털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다 온라인으로 협업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정말 확실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공짜로 트레이닝 시켜주잖아요. 네. 요즘 오픈소스에서 핫한 쿠버네티스 관련 FAQ가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에서는 IT 인프라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IT 인프라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